형, 공부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재미없어서 힘든 거랑, 하나는 힘들지만 재밌는 거. 근데, 이 공부는 힘들지만 재밌네요. 아, 그래? 네, 욕구의 분석. 정말 재밌었는데, 이 사정에 있어서 욕구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는 게, 뭐 자원, 또 강점. 그리고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한계. 그렇지. 그래서 어쩌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어쩔 수 있는 자원과 강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한계. 이것들도 이제 분석이 차례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욕구에 대한 것은 앞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셔서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에는 이 사람의 좀 긍정적인 힘이라고 할까요? 가지고 있는 자원. 물론 그것이 마냥 긍정적일 수는 없겠죠. 자원이 적을 경우에는 슬프기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 그것이 자원, 또 그 자원 속에서 뭔가 가능성이 있는 강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욕구가 이제 정확히 사정이 됐으면, 네. 그 다음에 이제 합의된 욕구, 합의된 욕구. 그렇지. 네. 그럼 자원과 한계 상황, 네네.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분석이 이루어져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원을 인식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사회복지사의 자원에 대한 인식. 네네. 자원이란 무엇인가? 또 클라이언트의 자원에 대한 인식. 네. 사실 우리가 어떤 뭐 사물, 어떤 현상 이런 걸 봤을 때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인 것이냐 그 사물 자체나 현상 자체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네. 어떤 중립적인 것인데. 네. 그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느냐, 네. 자원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그걸 부정적으로 인식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네네. 그저께 북한 뭐 유튜브를 보니까 네. 인분 전투 뭐 이런 거 아니야. 인분 전투? 인분이라는 게 뭐 분뇨 같은 네, 똥이잖아. 똥. 네네네. 네. 북한에서는 오줌똥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야. 오. 왜냐면 비료를 쓸 수 없으니까. 예. 우리도 예전에 보면 다 인분을 가지고 네. 이제 밭에 가면 거름을 했단 말이에요. 거름 냄새. 네. 근데 이제 비료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그 인분을 지금 또 북한에 쓴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거를 각 뭐 지역 단위로 해서 네. 모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지역에 더 많이 모았냐, 적게 모았냐. 그래서 TV를 보는데 그러면 또 그 각 개인별로 할당이 돼 있는 게 네네네. 그래서 놀러 갔을 때도 볼 일이 급하면 집으로 올라가. 우리 집에 할당량을 채워야 되니까. 웃지 못할. 예. 근데 우리가 그 인분이라고 하는 것도 자본으로 보느냐. 그러네요. 아니면 정말, 이거 냄새나고, 오물처럼, 이게 쓸데없는 걸로 보이느냐. 네네. 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네요. 이해가 냄새나긴 하지만 잘 이해되네요. 네.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판단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강점, 관점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스터디 했던 것처럼. 네.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사회복지사도 모든 거를 자원으로 보는 시각과 관점이 필요하다. 네네네. 야, 이건 뭐 꼭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들을 자원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고 그런 것좀 본인에게 스스로도 그렇고 자원으로 보고 강점으로 보고. 네.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자원으로 본다. 하나 예를 든다면? 내가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다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이혼이 많잖아요. 이혼이요? 네. 뭐 가급적 이혼을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혼한
학생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학생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이혼 경험이, 부모가 이혼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아픈 경험이고 힘든 그렇죠. 경험이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만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면 이혼을 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네, 되잖아요. 네. 네. 그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누가 더 그 이혼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경험한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때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한편에 있어서는 나에게 상처가 됐는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만약에 내가 사회복지사가 돼서 갔는데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그렇게 이혼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아이가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혼 경험을 안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 이혼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게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인식이 될 수 있지만 네.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이 긍정적인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 형도 예전에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좋은 카메라를 사셨죠. 근데 저는 사진이 창조다라는 생각에 처음에 동의는 못했어요. 있는 그대로 찍는 건데 무슨 창조냐. 근데 시선을 다르게 했을 때 전혀 다른 사물이 되고 세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창조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의 이혼을 보더라도 자원으로 볼 수 있느냐 단지 상처로 보느냐 그 바라보는 안목과 시선에 따라서 똑같은 클라이언트가 가진 것들이 자원화되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하겠다. 그렇지. 상처로 남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혼 예를 들어주시니까 바로 명쾌하게 오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자원이네, 돈이 있네, 뭐 힘이 있네 이런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조건 혹은 주관적인 상황 이런 것들 경험 이런 것들을 모두 자원으로 볼 수 있는 안목과 실력 이런 것들이 시각이 사회복지사 또 사회관리사에게 굉장히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야.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이거 팩트, 부정적인 건데 긍정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우리가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 대부분의 그 실체는 중립적인 건데 네네네. 우리가 그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느냐, 긍정적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네네네. 그게 부정적인 것이 되고 긍정적인 것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 문득 좀 요건 분야가 좀 다릅니다만 옛날에 윤여들다 윤여정 씨가 그 이미연 씨하고 유럽 여행을 하면서 나눈 대화를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작품에 들어갔는데 영 감독도 아니고 작품도 아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윤여정 씨가 돈 벌었다 생각해야지. 어떻게 돈 받는데 그만둬? 그런데 거기서 뭘 하나 또 얻어. 뭘 하나 얻어. 사람을 얻거나 배움을 얻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고통과 경험 속에서는 무엇인가 배우는 게 있고 얻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자원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도 필요하고 타인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중요하고 특히 사례 관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자원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섬세하게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이 자원을 분석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통상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온 분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뭔 자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또 자원의 시각으로 보면 네네. 그분도 자원의 보고다. 아하, 야, 이건 전혀 새로운 시각인데요. 그분도 자원의 보고다. 경험이야말로 거대한 자원의 하나의 보물상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도 얘기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사업에 실패를 했다. 네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지만 계속 사업을 했던 그 경험. 네네네. 그 사람한테 우리가 올바른 컨설턴트가 붙어서 하면 네네. 골목 식당처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골목 식당에 나오는 그 점주한테 백종원 씨가 가서 그 사람한테 컨설팅을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하고 네네. 나한테 와서 식당을 하라 그래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오다 성공 훨씬 빨리, 네네.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나는 높다고 봤는데, 네네네. 여태까지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백종원 씨가 바로 사례 관리자가 돼야 되는 것이기도 하네요. 그렇지. 네, 당신이 이미 해온 경험이 있는데 이거 버릴 게 없다. 이것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당신의 경험 이거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네. 우리 그렇게 해야지 자원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자원을 찾고 그러면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네네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네. 여기서도 이전에 시즌 1에서도 뭐 반복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월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갔을 때 그 운전면허증, 그 무사운전 그걸 보고 이분한테 어린이집, 유치원, 노란 버스 운전을 하도록 찾아낸 것은 그걸 바로 자원을 찾아낸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경험에서.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이 사람의 경험과 이 사람의 삶에서 자원화시킬 수 있는 안목이야말로 거듭거듭 강조해도 중요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그러한 시선,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역시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일선 사례관리사는 어떤 연습이랄까요? 노력을 좀 하는 게 필요할까요? 시선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네네. 항상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잖아요. 아까 왜 사진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나도 사진을 그때 배웠을 때 그 전문가가 뭐냐면 작품 사진은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찍더라도 전문가가 찍을 때는 멋지게 찍어낸단 말이야. 그렇죠. 네, 똑같이 이렇게 물질을 보는 건 똑같은데 어떤 시선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항상 내가 봤던 시각, 고정된 시각으로 보는데 그거를 자꾸 다른 시각으로, 다른 시선으로 보는 거. 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독일 대학 입학시험인데요. 독일 대학 입학시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아주 조리있게 얘기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해서 그게 조리있게 얘기돼야만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을 시킨다는 그것은 나치 치하에서 획일적인 생각만 가지고 시선을 가졌을 때 얼마나 인류사에 지울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반성과 성찰에서 대학 입학시험부터 동일한 사건을 서로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각에 힘을 키워야 된다는 독일의 정신이 대학 입학시험에 반영됐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시선을 기르는 안목의 힘은 과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하나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것과 반대로 보면 어떻게 바라볼 건가 거기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지. 네. 내가
좋아하는 그 수학 유튜버가 있어. 네네. 인공지능 깨봉 수학이라고. 아, 네. 그 양반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수능이나 이런 데서 복잡하게 많이 오랫동안 풀어서 하는 문제들일수록 간단하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네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시각으로,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 네. 왜 내가 그 책 선물 예전에 받은 것 중에 뒷모습이라고 하는 게. 네, 뒷모습. 우린 주로 앞모습 보잖아요. 네. 근데 뒷모습만. 네. 그 또 다른 시각에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선에서 보는 게 재밌기도 해요. 네네. 똑같은 시각에서 보면 획일적으로 재미없잖아. 네네. 저는 갑자기 형이야말로 다른 시선에서 보는 걸 지금 30년 이상 제가 봤을 때 해오고 있다. 뭐 이런 역에 간다고 했을 때 거기 너무 싸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맥주에 김이 빠졌다 그랬을 때 김이 거기 들어있었느냐, 이건 전혀 다른 시각이잖아요. 이게 뭐 김사갓이 잘했던 파자 노름이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서 뭔가 다른 시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번 권장할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슬프지만 제가 그 가톨릭 대학교에서 조직 상담을 이제 석사까지 다 마쳤거든요. 이번 학기 졸업을 했단 말이죠. 졸업을,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또 깨알 자랑하고 박수도 받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5학기를 다녔단 말이에요. 5학기 다녔는데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유럽에서 회의할 때 우리나라 회의하고 딱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HR 인사 담당 그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럽의 회의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박수를 치대요. 그랬을 때 나는 다음에 또 얘기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교수로서도 생활을 했지만 정말 신중하게 얘기해야만 박수를 받든지 혹은 침묵을 받지, 다른 걸 하면 눈총과 함께 뭐 그따위 얘기를 하는 걸 받는 사회다 보니까, 말하자면 다답사회와 정답사회의 그 슬픔이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항상 OX.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나 외워. 외워서 정답만 맞춰. 이런 정답 강박 사회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시선을 가지기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되지 않는다. 그런 게 쌓이다가 그런 다양한 시선이 나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필요하니 우리가 노력해서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보는 게 여러 면에서 유익해. 네. 그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내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강점 관점으로 늘 본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랬을 때 그럼 본인 스스로를 강점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하면 또 다른, 물론 겸손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맞고 틀리는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어떤 특정한 시각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고 본인도 강점 관점으로 보면 본인에 대한 자부심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억지로 그렇게 보는 거니까 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어떤 실체가 이게 딱 선인 것도 아니고 악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쓰면 우리 이게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으로 쓰면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억지로 강제적으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선택의 문제.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 자, 상황은 그래. 그럼 어떤 걸로 볼래? 그랬을 때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여러 가지 점에서 유익한데 굳이 그거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지 어거지로 보라는 게 아니다.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기다 갖다 붙이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측면을 보라고 하는 거지. 다산 선생님이 진짜 유배가 있을 때 그의 제자가, 저는 머리가 너무 안 좋아서 스승님 공부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다산 선생님이 머리 안 좋은 것이 가진 강점이 몇 가지 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믿고 쉽게
꼭 접는데 머리가 안 좋으면 우직하게 자기 머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직하게 지속하고 마침내 그 깨치는 것은 머리 안 좋은 사람이 이럴 수 있다. 그리고 신의가 한결같다. 그래서 네가 머리 안 좋은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해서 머리 안 좋은 것을 단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남들이 한 번 읽을 걸 너는 100번 읽으면 된다. 그러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학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온단 말이죠. 그것도 또한 강점, 관점으로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머리가 아둔해서 공부를 못한다는 것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서 자원화시킨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욕구의 분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회과학적인 느낌이 났다면 지금 강점에 대한 분석, 자원에 대한 분석에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적인 그런 향이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야, 정말 그 다양한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사례 관리자야말로 이런 능력을 가져가면 누구한테 손해겠는가. 나에게도 좋고 천암한테도 좋고 멤버도 좋고 그렇죠. 다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네. 또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자원을 인식하고 찾는 거가 네. 중요해요. 우리가 잠깐 정리하면 자원은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특성, 태도, 지식, 역량 이런 것도 자원이고 클라이언트의 관계인들, 환경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자원이니까 네. 그 자원의 그 스펙트럼에서 다 우리가 찾아야지 되고 네. 우리가 자원으로 인식하고 찾고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분석한다라고 하는 네.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 자원을 어디다 어떻게 써먹을 거냐. 네네.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의식주다 아니면 경제적인 거다라고 네.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의 강점이나 자원을 찾았는데 그러면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뭔가? 의식주의 문제 혹은 주거의 편리성이나 아니면 안전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네.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내야 돼요. 네네. 이것은 욕구와 자원을 결합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까 합의된 욕구에 과연 이 자원이 얼마나 유용한가, 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분석해내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엊그저께 내가 이제 그 수도꼭지를 이제 교체 바꾼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수도꼭지를 사왔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하려면 스패너라고 네. 하나 그 돌리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공구통에서 네. 그 스패너를 꺼내가지고 그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구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럼 요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 필요한 강점, 요걸 딱 찾아내서 연장통 사용하는 거. 네네. 연장통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는 것이 자원에 대한 분석인 것이고, 그러니까 자원 무엇을 보고 이것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알아내는 것, 살펴보는 것이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매칭시키는 것. 네. 예를 들면 이제 엊그저께 한 사례에서 네. 엄마가 일찍 결혼을 하고 이제 이 두 자녀하고 사는데 네. 이 엄마가 지금 건강이 굉장히 좀 안 좋아. 근데 이제 큰 자녀가 15살인가 16살인가 이렇게 됐어요. 중학생? 그럼 가상과 관련돼서 네. 15살짜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부모는 자녀를 일을 가사나 이런 것들을 안 시키긴 하지만 그 상황 어떤 그 특정 상황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15살 할 수 있지. 네, 엄마가 아프니까. 어떤 경우는 보니까 23살 먹은 사람이 있는데 일단 엄마가 아파. 네. 그럼 23살 먹은 사람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경제 활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그래 가사 활동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스패너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태도, 지식, 역량 이런 것도 그렇고 관계인 환경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딱 볼 수 있는 거. 네네네. 그래 여기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잖아. 여기에 활용할 수 있잖아. 이렇게 활용하는 거하고 연결시키는 게 분석. 야, 그렇군요. 그러면 그 차원에서 보면 한계 분석이라는 것도 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 상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수입이 필요한데 근데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그 의사가 일하는 거는 불가하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그 한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 사람이 일을 해서 수입을 창출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럼 이제 다른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다른 자원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하려고 했을 때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 근데 어떤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한계 상황이 아닌 거고. 그거는 우리가 해결 계획이나 이런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타켓이고. 그 안에 하위 구성 요소로서 바라는 것, 가능하게 하는 것,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들을 정확히 매칭하고 분석해내야 된다는 거죠. 아니, 혼자 사는데 정말 거기 누워있다시피 해. 그럼 의식주와 관련돼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의식주 욕구에 대해서 한계 상황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사정이 보다 명확하게 나오고 이것이 합의된 욕구처럼 딱 서로가 합의가 된다면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마치 선정 도구가 잘 되어 있으면 선정 과정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 그렇지. 이것이 합의가 돼서 잘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는 계획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계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사정 분석 단계에서 포함된 계획이네요. 이게 과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 과정을 할 때는 다시 또 이제 모여서 머리싸움을 뭘 해야 되고 또 머리싸움을 뭘 해야 되고 만나서 뭐 선정회의해야 하고 사정회의를 하기는 하는데 빙글빙글 밖에 헛도는 느낌.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은 거 이런 게 나오기 그리고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과정들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사실 소진도 빨리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뭐 하자는 건가 계속 회의만 한다니까 회의가 생긴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 실천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개념 했을 때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를 제시하지만 기본적으로 5가지를 우리가 보통 꼽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정이에요. 하나는 과정이야. 또 하나는 개입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계예요. 그랬을 때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 과정을 어떻게 밟아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별로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하지는 않는다. 과정이 그 순차적으로 있는 이유가 있는 거고 사정은 사정 단계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쳐 가니까. 그 형하고 뭐 이게 시즌 2를 지금 출발해서 새롭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시즌 1이라는 과정 없이 어떻게 시즌 2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안녕하세요 최선희의 토인보이 홀입니다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분석하다 보니까 굳이 인사말이 필요 없다. 그리고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면 보는 것도 편하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욕구는 보다 일체화되는 유튜브 방송이고 그러려면 그 우리의 강점, 자원과 욕구를 매치시키는 거 그걸 통해서 새롭게 시즌2가 지금 아카데믹하게 출발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례 관리든 이 우리가 진행하는 이것도 토인비월도 하나의 사례 과정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네. 우리가 조금, 쳐낼 건 쳐내고, 좀 더 깊이 있게 네. 다룰 건 다르고,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출 건 맞추고, 네. 사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네, 네. 이제 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사례 관리 과정도 이제 어느새 선정 과정, 사정 과정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면 좋을까요? 다음에는 우리가 사정 도구들. 아하, 중요하죠. 그리고 네. 정보원. 정보를 무엇을 가지고 어디서 수집할 거냐. 실제적인 이야기군요. 그거를 한번 다루고 우리가 사정을 마치는 걸로. 좋습니다. 다음 시간이 또 기대되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 또 깊이 있는 내용으로 형을 만나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